네, MB입니다. 자, 해외 뉴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스볼트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정리가 잘 안 되나 봅니다. 어떻든 이 축소가 되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점차적으로 사라지는데, 지금 이제 유럽에서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이 행위는 중국 기업도 지금 이제 쉽지가 않고요. CATL만 살아남고 S볼트도 지금 철수했죠. 중국에 이제 BYD는 아예 진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CATL만 남아 있는데, 미국에도 지금 CATL 뭐 지원하느냐, 한국에 또 CATL 지사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직 LFP 셀2 팩에 대한, 근데 그게 워낙 원가 절감이 큽니다. 그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니켈계 미드니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간 텀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노스볼트는 중간에 끼어버렸고, 얘들이 뭐 따지고 보면 타겟을 지금 생각해 보면 미드니켈로 아예 갔었든지 LFP로 가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이니켈은 지금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현재로는 하이니켈은 K 배터리가 장악하고 있는데, 근데 뭐 그 K 배터리가 하이니켈이 장악하는 것 대비 또 퍼지지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한국 기업들은. 자, 이게 지금 노스볼트는 어떻든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이제 배터리가 퍼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때 BMW, 폭스바겐이 이제, BMW는 지금 이제 뭐 삼성 SDI하고 관계를 한다. 근데 뭐 그게 아직, 그다음 폭스바겐도 뭐 정확한 지금 이제 계약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뿌리고 있겠죠. 그게 뭐 각형이든지 파우치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 지금 바로 이제 실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는, 자, 배터리가 바뀌면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점검 과정이라든지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길게는 1년, 짧으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조건 시간, K 배터리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걸리면, 이제 견디면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자,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볼보도 노스볼트를 버린다. 그러니까 배터리 공급사를 지금 이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배터리 수급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대상 기업이 이제 삼성 SDI, 뭐 한국 3사, CATL 4개입니다. 실제 그 유럽에 공장 있는 애들은 그 4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꽤 많은데, 걔들도 노스볼트와 같은 운명이 되지 않을까. 아, 여기 보면 이제 플라이어는 요 애들은 지금 살아남았는데, 얘들은 LFP입니다. 이 파우치 LFP네요. 여기죠. 그래서 약간 타겟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렇게 노스볼트도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얘들도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남아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CNGR, GEM, 한국에 지금 연관된 전구체, 리사이클, 인도네시아 지금 진출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이제 한국에 보면 그 LG엔솔하고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도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지금 한 판에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에코프로도 여기에 이제 그 GM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여기 이제 배터리 기업들, 소재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얼마나 지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라는 상황이 이제 중국 기업들하고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애들이 꽤 침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걸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밀어내준다면 중국 애들을 뭐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또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지금 상황적으로. 여기에서는 일단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뭔가 조치가 있다라기보다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유럽 전기차 관세 결정이 됐다. 지금 이제 적응되죠. 요게 이제 저번에 언급드렸던 거. 일단 중국 애들한테 뭐 좋지 않은 방향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 퍼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 앞부분에 보면 그 노스볼트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K 배터리 전략에서 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유럽에서 공장을 지어 놓은 거를 가동률을 높이고 판매, 지금 유럽 가동률이 지금 낮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이게 좀 풀리면 전기차도 좀 팔리고, 근데 이제 전기차를 팔려고 하면 보조금이 또 여기에 추가로 되어 있는 그 보조금 지급까지 되면, 근데 이제 저번에 한번 언급드렸지만 유럽에도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꽤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내연차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의외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가 장착할 수 있는데 유럽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만 좀 지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유럽은 주행거리가 그렇게 민감한 나라도 아니고 차량이 좀 작고, 그래서 전기차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전기차들이 그냥 쓸어버릴 상황이라고 봐요. 그거를 지금 현재 이렇게 안 하면 향후에도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의 이제 자동차 업체들은 쉽지 않다, 큰 변화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벤츠라든지 다 수익성이 그냥 바닥을 때리고 있습니다. 저거 이제 멕시코가 앞부분에 유럽 관세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유럽한테 지금 전기차 수출하듯이 멕시코도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그게 또 중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산 전기차 멕시코 우회에서 들어오는 걸 못하게 하겠다. 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멕시코 차를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 저가 자동차하고 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 저가 자동차가, 그러니까 이래 보면 테슬라가 엄청나게 정확하게 타겟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멕시코에서 안 만들어도 된다. 저가차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그거를 적응하지 못하면 또 테슬라한테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중국에서 만든 차들이 중국산 만들어 오면,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족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GM이나 포드나 테슬라가 멕시코 중국산처럼 그런 전기차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LFP, 미드니켈, 이게 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니면 니켈 가격이 폭락하든지. 자, 하다 보니 이제 많아졌는데, 파나소닉 배터리 부분 2분기 영업이익 42% 증가, 전망치 유지. 그러니까 파나소닉은 내실 경영을 했죠. 증설하지 않았고 캐파 유지를 했고 테슬라 옆에 딱 붙어가지고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파나소닉은. 그러니까 이러면 감가상각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파나소닉 퇴출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입을 못했어요. LG엔솔 외에 삼성 SDI도 테슬라한테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전망을 좀 했었는데 그게 실패했죠. LG엔솔은 좀 유지되고 있는데 배터리 내재화 그러니까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가 현재 실패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파나소닉은 급해 옆에서 정확한 판단을 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배터리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정도 추세에서 파나소닉이 유지할 거다. 큰 이익은 없죠. 이게 뭐 캐파가 크진 않으니까. 근데 점진적으로도 늘리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이. 이게 지금 무슨 효과냐면 FEOC 효과. 그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그 전략이 통했던 거죠. 가동률을 높이면 이익이 두 자릿수로 보조금만 해도 30% 가까이 된다고 했죠. 지금은 미국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LG엔솔, 삼성 SDI도 12월에 열심히 하잖아요. 자, 트럼프 해리스. 자, 이거는 뭐 잘 되기를 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되든. 시장조사기간 전고체 배터리 생산규모 27년 전기차 1만 대분 도달 추산. 크지는 않죠. 1만 대 적지도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눠질 건가. 여기 트렌드 포스 대만이거든요. 이 반도체 하는 데인데 조사기가. 전고체 배터리는 대만이 강세입니다. 대만이 지금 배터리에 참전 안 해 있는데 전고체 부분은 참전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드 F150 라이트닝 전기차 생산이 멈췄습니다. 11월부터. 요거 이제 한국 기업들 SK온, 에코프로 비행까지 영향을 주죠. 안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지금 사이버 트럭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면 리비안도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삼성 SDI도 영향을 줬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양극재 에코프로 비엠이죠. F150 라이트닝, 그러니까 SK온, 에코프로 비엠. 근데 이제 사이버 트럭은 뭐냐? LG엔솔, LNF 이렇게 지금 해서 주가가 요거에 의해서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 사이버 트럭이 나오는 바람에 좀 많이 피해가 온 상황입니다. 요 픽업 트럭이 지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봐야 되겠죠.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외 판매량의 어떤 큰 변화가 한국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해외 부분만 따로 떼서 몇 번 달아보려고 합니다. 나트륨 이온 전지 LG 테크놀로지 벤처스, 이거는 투자사인데 LG가 지금 나트륨 이온도 조금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 투자 정도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기차가 밑에가 낮기 때문에 같이 부딪히면 내연차가 튕겨나간다는 게 무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기차가 좀 안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요런 것도 있다라는 거. 전기차 뭐 결국 전기차가 다 팔리면 전기차로 넘어갈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고민하는 게 여러 가지 전기차의 장점을 이제 단점보다 장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리튬황 배터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두 군데에서. 이게 이제 끝판왕인데 이것도 여기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뭐 본격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겠지만 여기 보면 에너지 밀도가 그냥 1.5배 50%씩 이렇게 뛰는데 실리콘보다 더 강력하죠. 요거는 LG엔솔이 좀 꽤 연구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리튬황도 조만간 LG엔솔이 어떤 결과를 낼 건가. 이게 이제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진전을 하게 되면 같이 연구하던 기업들도 정보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생기는 거죠. 자, 하여튼 해외 소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